구독 좀 해주세요. 비격진천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습니다. 예, 되게 막 대단하고 화려하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무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격진천례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행주대첩이라던가 진주대첩이라던가 각종 의병들의 싸움이라던가 거기서 정말 톡톡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진짜 그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이 비격진천례를 가장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고, 우리는 왜군의 조총을 두려워했다면 일본도 의외의 이런 무기들 신기전과 비격진천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혁혁한 공, 톡톡한 공이래. 자, 그러면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수업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의 취지는 여러분들 뭐 임진왜란을 공부하자 외우자는 취지보다 비격진천례가 어떻게 쓰여졌고 임진왜란의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채팅창에서 은장차중전 뭐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은장차중전? 그게 뭐예요? 예, 은장차중전? 뭐 좀 무기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건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응장차중전이 뭔가요? 어떤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제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받도록 할게요. 오늘과 관련된 내용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비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네요. 비거. 자,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 설명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어느 정도 자세히 그려야 되나?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구실은 사실 명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한테 빌린다라는 구실이었지만, 결국 우리나라까지 접수한 뒤 얘네들의 야욕은 얘네들 명나라까지 먹으려고 했던, 일본 애들은 참 섬이기 때문에 그런지 겁도 없이 참 주변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죠. 일본은 대충 그릴게요. 자,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배경을 일단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기가 명나라였고, 중국은 명나라는 살짝 힘이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에 후금이 점점점 세지고 있는 분위기였고, 자, 우리나라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국방력이 엄청나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그전에는 외구의 그런 주변에 막 외구가 쳐들어오는 그런 것만 있었지 큰 싸움이 없었어요. 계속 조선시대 평화시기라고 할까?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대비해야 될 군대가 좀 이렇게 국방력이 좀 점점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전쟁도 딱히 없고 군역의 의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군역의 의무가 전쟁 때 정말 막 성을 지키고 뭐 그런 건데, 실제로는 군역을 와서 땅 파고 일 시키고 요역화돼 버렸었어요. 군역의 요역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군대 가시면 정말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눈 치우고 땅 파고 이러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지. 사람들이 점점 군역 기피 현상이 점점 심해졌었고, 내가 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대립이라던가, 아니면은 돈으로 때우는, 이제 곡식을 줘가지고, 이제 면포라던가 곡식을 줘서 때우는 반군수포, 이런 대립과 반군수포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군역을 기피하게 돼요. 양반들도 군대에 가지 않고, 이러니까 군적에 있는 그 군인들이 너무나 적은 거죠. 이런 문제로 이런 반군수포제의 이런 문제점, 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뭐 잦은 외병,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구 약탈이 있었고, 뭐 이때 삼포 외변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일미사변이래요. 임진왜란 전에 이런 잦은 외변들이 있긴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비변사를 설치하긴 했는데 제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일본은 한번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일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거나 뭐 바람의 검심 이런 거 보시면 일본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좋은데,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각 영주가 있고 다이묘가 있고 뭐 사무라이가 있고 막부가 있는 그런 전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모두 싹 통일을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하나가 되기 힘들겠죠. 원래 이런 내 집단의 분열은 외 집단과 싸우게 되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이랑 일본 애들이랑 축구하게 되면은 갑자기 막 응원하면서 뭐 월드컵 때라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막 월드컵 때 봐봐요. 막 빨간 옷만 입으면, 붉은 옷만 입으면 막 서로 껴안고 막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막 하나가 됐죠. 자, 그런 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이런 불만들, 이런 영주들과 그런 전국시대 통일한 것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명분으로 왔냐면,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줘라, 이런 명분으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여기 부산진으로. 그래서 전쟁의 순서를 좀 흐름을 얘기를 해보면, 거의 이틀 만에 부산진이 함락돼요.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쭉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상주와 충주가 있는데, 상주에도 이일장군이 실패를 하고, 충주에는 그 유명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지만 실패하게 되죠. 충주의 신립장군. 쓸 칸이 없으니까 장군 이름만 쓸게요.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여기에 있는 조령을, 험악한 그 산골인 조령을 사용하지 않고, 왜 충주에서, 왜 탄금대에서, 왜 평야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충주의 이 탄금대를 선택한 이 신립장군의 입장을 보면, 신립장군은 기마병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쪽에 능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기마병으로 이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장군인데,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싸우기가 힘들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필드에서 싸우는 것에 되게 본인이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한번 얘네들은 보병이고 일본 애들은 보병이고 우린 기마병이니까 한번 기마병으로 이렇게 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배수진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탄근대, 남한강, 네, 달천강인데, 아무튼 그 남한강 하류에 있는 그쪽 남한강을 이렇게 배수진을 쳐서 뒤로 도망가면은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지만 결국 대패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패하게 되고 바로 일본은 한양으로 직진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위로 쭉 올라온 거예요. 이때 자동차도 없었고 얘네들 말 타거나 걸어서 왔는데 20일 만에, 거의 20일 만에 올라왔다는 거는 얘네들 거의 뛰어왔다는 수준이에요. 진짜 막 이게 지금 얘네가 올라왔던 그런 길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근데 옛날엔 경부고속도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산 넘고 강 넘고 엄청 힘들게 20일 만에 올라왔다는 건 정말 급상승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맥 놓고 밀린 거죠. 우리는 그냥 갑자기 당한 거야. 넋 놓고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까지 밀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선조는 결국 도성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막 야유를 받아가며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의주로 간 이유는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겠다, 이런 의도였죠. 근데 사실 이때 명나라로 가려고 그랬어요. 명나라에서 나를 받아줘라 했는데 명나라가 위험하니까 선조를 받아주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도 치겠다 해가지고 명나라가 거절을 했어요. 선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의주에서 일단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전세가 되게 불리했다라는 거, 초반에는 되게 많이 당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된 건 바로 수군과 의병의 활약 때문이죠. 그리고 수군과 의병, 관군, 이제 정비체제를, 전쟁에 대한 태세를 다시 잡고, 그리고 결국 명나라도 우리한테 지원군이 와서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3대 전투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요쪽에 칸이 없는데 요쯤에 한산도대첩,
임진왜란 3대첩 제일 먼저 일어난 건 한산도 대첩이고요. 여기 진주의 진주 대첩.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양 옆에 있는 행주산성의 행주대첩. 요 세 개를 3대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산도 대첩과 진주 대첩과 행주 대첩 이 큰 대첩에 모두 비격진천례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승리를 한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네요. 그렇구나. 어쨌든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내가 너무 깨알같이 너무 글씨를 작게 썼나 보다. 지도를 더 크게 그릴걸. 자, 어쨌든 이 그 세 대첩에 비격진천회가 쓰였고, 사실 뭐 공부할 때는 요런 뭐 전쟁 일어난 대첩 순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흐름만 볼게요. 어차피 그런 외우는 공부 부분은 제 수업 때 금요일날 저 진도 나갈 때 자세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수군과 의병의 활약만 다루고 갈게요. 지도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부분에 뭐 유정대사, 사명대사, 뭐 의병들의 항쟁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저 지도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그리기는 힘들고 제가 그림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자,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피난을 갔지만 그래도 남아있었던 승려들 막 그런 의병장들이 돼가지고 승려들이나 유생들이 의병장이 돼가지고 의병으로도 싸우고 그리고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으로 전세를 뒤집게 되죠. 자, 수군의 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에 명량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순신의 3대첩에 대해서 아시죠? 이순신 3대첩 뭐가 있을까요? 명량은 한산도 대첩 다음에 일어난 거죠. 명량은 사실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가 아니라 정유재란 때예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3년간 휴전을 하고 일본 애들이 여기서 짱 받고 있는 동안 휴전을 해.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그 모든 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임진왜란 토탈 정유재란까지 포함하면 약 6년 정도가 전쟁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 명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명량은 중간에 일어난 거고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서 수군은 어떤 식으로 전술을 했냐면 판옥선과 거북선을 개량을 하고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일본 애들은 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라도를 지나서 서해로 이렇게 북상하려고 그랬어요. 한양에 사실 육로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해군에 강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는데 요거를 다 끄는 거죠.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요거를 끊지 못했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 백기를 얘네들이 배로 오는 것을 막았다는 부분은 얘네들이 먹을 거라던가 무기라던가 각종 이런 보급로를 차단하는 되게 중요한 루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 그리고 수륙병진,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의 승리 대표적인 대첩을 얘기하면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가 명량 대첩, 그리고 마지막이 노량 대첩.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하고 명량에서도 정말 적은 배를 가지고 큰 승리를 하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의병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의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장은 평민도 있지만, 뭐 곽재우 같은 평민도 있지만 주로 유생들이나 승려들이 의병장을 맡았고요. 의병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세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지형의 유리 있잖아요. 그런 게릴라전, 유격전을 했다는 거. 향토 조건을 이용한 유격전을 했다는 거.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산세라던가 이 산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숨어 있다가 바위 뒤에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유격전. 우리나라의 전술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숨었다가 확 나타나고 그런 성곽에서 싸운 거 그런 거에서 좀 유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요.
그 좀 선명한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임진왜란 제도 내가 요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게 그리기 좀 빡세죠?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네모칸으로 된 거는 광군의 승리예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 진주열전, 그 위에 행주 대첩 그렇게 있고 명란 대첩 있고 그리고 충주 전투 이렇게 광군의 승리, 광군의 전투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한 건 이제 충주 전투가 되겠네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된 부분은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이순신이 한글 만든 걸로 알고 있다고. 뭐야. 세종대왕이잖아. 저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로 된 부분은 의병장들의 전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인홍, 곽재우는 평민 의병장으로 유명하죠. 홍의장군. 그리고 곽재우가 진주열전에 곽재우의 의병들이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진주열전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고경명, 그리고 그 위쪽에 금강산의 유정대사, 유정의 사명대사, 뭐 유정은 도수를 부렸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유정대사는 막 축지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신출귀몰하게 잘 싸웠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축지법을 썼다든지 도수를 썼다든지 그러진 않았겠지만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간 묘양산에 이제 서산대사, 길주의 정문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진왜란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무선 얘기할 때 최무선에 대해서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최무선은 고려 말의 인물로 1395년까지 고려 말 무기 발명가로 화약 제조, 총포와 주화, 로켓 화살 이런 것들을 개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앞선 무기 발명가라는 거.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림들 보여드릴게요. 한산도 대첩 그림은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보여드릴게요. 한산도 대첩 이게 펼쳐진 그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객진 전법으로 하객진 전술로 큰 승리를 하게 된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진주 대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병과 합세해서 승리하게 된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같은 경우는 뭐 이것 때문에 뭐 행주치마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란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녀자들이 돌을 날랐다. 그래서 그 치마를 행주치마로 그때부터 불렀다라고 막 하기도 하는데, 아녀자들이 돌을 날르고, 그리고 이때는 뭐 우수한 비격진천례, 뭐 신기전, 여기 중간에 화포 이렇게 보여요. 신기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무기가 다 했을 때는 정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붓고 돌 던지고 정말 그렇게 원초적으로 싸웠다라는 거. 그래서 행주치마의 유래, 돌과 끓는 물을 나를 수 있게 한 안악들의 치마, 안악들까지, 여자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싸웠다라는 거. 자, 부산전 함락 부분도 사실 그림으로 남아있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막 보면은요, 여기 막 중간중간에 싸운 부분을 표현하는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라는 거, 수적인 부분도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뽑아봤는데, 필생직사,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남긴 말, 우리가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나오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멋진 명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신기전과 비격진천에 대한 무기와 관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이번에 무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영상이 그 방위처에서 만든 것 같던데 영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